거기다 뭐 가성비로 말하면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고차로 샀으면 하는 브랜드 탑5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번 영상은 그냥 단순히 브랜드만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특정한 차량 같은 경우는 추후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브랜드 5가지를 선정했던 기준 자체는 중고차로서 사기 좋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이 차는 되게 좋은데 이게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 자동차 중에서 브랜드만을 선정해서 꼽은 거니까 뭐 잘 판별을 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중고의 감가상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브랜드를 선택을 했고, 그 두 번째 기준으로는 내구성이 좋아야겠죠. 자동차 자체가 좋아야 감가상각이 잘 된 중고차를 사더라도 내가 AS에 대한 걱정, 그런 수리에 대한 걱정을 좀 덜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은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으로는 승차감도 또 좋아야겠죠. 내가 중고차로 샀을 때 승차감과 내구성이 좋다면, 거기다 감가상각도 많이 된 상태에서 저렴하게 산다면 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5가지의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이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특정 차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고차로 사기 좋은 브랜드 첫 번째는요, 바로 현대기아입니다. 야, 남들 다 아는 걸 왜 말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답답해요. 저한테 이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무슨 차량을 사야 될까요? 제가 이번에 사회초년생인데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추천해주세요. 중고차를 살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격도 안 써있어, 자기 월 소득도 안 써있어, SUV를 좋아하는지 세단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정보를 하나도 적어놓지 않으십니다.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차는 사야 되긴 하는데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저한테 추천을 하는데, 전 그럼 무조건 100% 현대기아를 사라고 합니다. 현대기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현기하면서 좋아하진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80%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르노, 삼성, 쌍용, 쉐보레, 이 르쌍세, 이 동급 차량 대비 상품성에서 비교가 안 돼요. 현대기아가 훨씬 옵션이 많고, 뭐 승차감 자체도 5년 전의 현대기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동차라는 게 개발 단계가 10년마다 바뀐다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현대기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이 80%인 만큼 그만큼 수리샵이 많아요. 그래서 수리가기가 용이하고 수리비가 정말 저렴합니다. 정식 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동네 카센터 어디나 가도 다 현대기아는 아마 정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뭐 가성비로 말하면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죠. 현대기아를 싫어하지만 사는 이유가 가성비 때문입니다. 이 상품성을 따라갈 수 있는 브랜드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도요타 뭐 그런 브랜드는 일본에서야 가성비가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외제차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수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대기아는 이 미친놈들이 인포테인먼트에 약간 집착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버튼 하나하나 만드는데 30-40명이 달라붙어서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 버튼을 저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회의를 정말 몇 달 며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의 현대기아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탑으로 꼽히는 게 실내 거주성이에요. 이 실내 거주성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어느 브랜드랑 견주어도 차체의 크기 대비 실내 거주성은 현대기아를 따라갈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신다면 전 무조건 현대기아를 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사를 쓰고 시승기를 써도 현대기아는 시승기 쓰기가 편해요. 욕해도 걔네들은 뭐라고 안 해. 왜냐면 뭐라고 해도 팔리거든. 계속 팔려요. 점유율 80%는 부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팔리고, 그렇게 계속 팔린다는 이유 자체는 인정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의 상품성을 따라갈 수 있는 브랜드가 없구나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고차를 사보신다고 하시면 그냥 현대기아에서 고르시고, 혹시라도 내가 뭐 출퇴근 거리는 얼마인지, 시야가 높은 SUV가 좋은지 세단이 좋은지, 그런 거를 저한테 이메일로 알려주시거나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특정되는 차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제가 중고차로 사기 좋은 브랜드 두 번째는요,
바로 푸조입니다. 되게 의아하죠? 푸조? 뭐야? 그거 타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푸조의 장점을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는 4골 파워트레인입니다. 이게 푸조의 대표적인 모델인 3008로 예를 들자면 디젤 1.6 블루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거의 20년 동안 써왔던 겁니다. 그리고 포드랑 협력을 해서 만든 거고 엔진 블럭 자체가 요즘은 알루미늄을 많이 쓰거든요. 무게를 줄여야 연비가 높아지니까. 근데 이 푸조는 희한하게 아직까지도 주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죠. 이 주철이 내구성은 좋습니다. 알루미늄보다는 더 강성이 높으니까 내구성은 좋지만 무게가 올라가서 연비가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디젤 차의 생명은 뭡니까? 연비인데 이상하게 푸조는 이렇게 주철을 쓰면서도 연비가 좋아요. 진짜 이상해. 이 푸조라는 브랜드가 되게 희한한 게 디젤에서 들어가는 DPF 있죠. DPF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브랜드입니다. 푸조의 디젤 기술력은 세계 어느 브랜드를 따져봐도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푸조의 디젤은 희한하게 DPF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푸조 3008의 연비가 14예요. 그 SUV에다가 DPF 다 때려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14가 나온다. 이것만 하더라도 희한하다. 연비가 잘 나올 만한 차가 아닌데 우리 기자들이 보통 시승하면 이 차는 멀티링크니까 뭐 승차감이 대충 이렇겠거니 뭐 이 차는 토션빔의 뭐 구조가 이러니까 대충 승차감이 이렇겠거니 예상을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시승기를 쓰지. 근데 푸조의 차량은 토션빔 들어가고 뭐 구조가 이러니까 뭐 승차감은 뭐 그냥 좀 이 정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막상 타보면 승차감이 이 정도로 가 있어. 그러니까 푸조는 희한하게 차를 잘 만든다. 되게 원초적이고 옛날 구시대적인 방식을 썼지만 아직까지 차량을 타도 승차감 하나는 정말 탁월하다. 정말 신기해요. 토션빔을 썼는데 사륜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승차감이 좋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겠어. 나도 막 뜯어보고 막 이거 하고 싶은데 푸조에서 특허를 냈기 때문에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차에서 디젤을 사신다고 하시면 푸조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장점만 있냐?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단점도 있죠. 일단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미친 AS예요. 정비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정비성이 안 좋다는 거는 정비기사님이 가서서 수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푸조라는 차량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걸 정비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정식업체에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정비성이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일단은 부품 자체를 수급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잘 없어. 그래서 한번 고장나게 되면 막 부품 수급해야 돼서 한두 달 막 이렇게 걸려요. 거의 테슬라랑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아무래도 토션빔을 쓰기 때문에 토션빔의 그 통통거리는 그런 소음 같은 게 들려와요. 그리고 변속기 자체가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야 뭐 아이신 변속기로 변했어요. 그리고 6단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2019년부터는 8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물론 2019년식을 사는 게 좋긴 하지만 갑자기 가격이 뛸 겁니다. 중고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18년식의 푸조 3008을 구매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푸조 3008의 신차 가격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18년식에 2만 킬로수밖에 안 뛴 게 2,5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이 정말 미쳤는데 차량 자체는 정말 뛰어나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고차로 사기 좋은 브랜드 세 번째는요, 바로 렉서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ES입니다. ES를 잘 기억을 하세요. 뭐 NX나 뭐 그런 SUV 모델도 굉장히 좋지만 그런 SUV 모델은 비교적 감가상각이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좀 인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일본을 싫어하고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렉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ES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렉서스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미친 내구성. 진짜 내구성이 여러분들이 중고를 사실 때 그냥 10만 킬로미터짜리를 사세요. 렉서스는 10만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차로 사셨을 때 장고장 없이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면 렉서스가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친 승차감에 있습니다. 승차감이 렉서스는 정말 극에 달해 있어요. 어디로? 부드러움으로. 엄청나게 부들부들합니다. 또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같이 좀 BMW의 약간 하드한
하체 강성이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렉서스랑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부들부들해서 약간 멀미가 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해요. 거기다가 ES300H 기준으로 신차가가 한 6,500만원에서 6,700만원 정도 되는데 19년식에 3, 4만 킬로미터를 뛴 게 한 4천만원대일 정도로 감가상각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렉서스의 최고 모델 LS500H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사이에 가격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감가상각이 미쳤습니다. 근데 렉서스의 장점이 또 외제차 수리로는 편리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푸조와 다르게 정비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웬만한 정비사분들은 다 수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단점도 있긴 하죠. 렉서스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수리비 자체는 좀 높은 편이에요. 공임도 높겠죠. 하지만 벤츠에 비해서는 또 나름 저렴하다, 뭐 이런 거는 뭐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일본 차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일본 차를 타기엔 좀 그렇지만 뭐 승차감과 그런 내구성 자체는 우리나라가 좀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렉서스 어차피 중고로 사시는 거니까 일본한테 도움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차로 사지 마시고 중고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중고차로 사기 좋은 브랜드 네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예, 혼다입니다. 제가 자꾸 일본차 브랜드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차 브랜드가 미국에서 유행하시는 건 아시죠?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차를 그냥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타면 되지, 굴러만 가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만 킬로 넘는 차들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런 차들 대부분이 도요타 아니면 혼다예요. 이 일본 자동차들이 내구성 하나는 정말 미친 듯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키로수가 10만 킬로미터가 되면 거의 새 차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 혼다의 내구성은 알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혼다 어코드의 신차가가 3,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9년식에 2만 킬로수가 2,5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매우 큰 감가상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일단 혼다라는 브랜드가 차를 정말 이상해요. 약간 이상한 변태적인 데에선 되게 잘 만드는데 실내 디자인이 미국 차스럽습니다. 굉장히 싼마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성에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실내 딱 타시면 별거 없어요. 그냥 깡통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내구성 하나에만 초점을 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자꾸 일본차 추천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 단점이 또 렉서스와 같이 일본차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차 사지 마시고 불매운동도 할 겸 중고차 사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중고차 사기 좋은 브랜드 다섯 번째는요,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는 진짜 뭐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친구가 포드 몬데오를 탔었거든요. 이 차가 정말 기똥차입니다. 이 친구는 새 차로 샀는데 저는 새 차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포드 몬데오 신차가가 한 4,300만원? 막 그 정도가 되는데 19년식에 1만 킬로밖에 안 탄 게 2,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반타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미쳐 돌아버립니다. 세일도 물론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차량 자체의 성능만 봤을 때 2,500만원? 거기다가 1만 킬로면은 새 차랑 다름없잖아요. 근데 뭐 2,500만원도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16년식에 한 5만 킬로미터, 6만 킬로미터가 한 1,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매우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승차감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포드라고 하지만 유럽 포드이기 때문에 유럽의 그 주행 질감과 강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체가 나름 딱딱하고 디자인진이기 때문에 연비 또한 우수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수리비가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포드가 되게 쌀 것 같잖아요. 근데 비싸요. 정비성도 힘들고. 그래서 물론 이걸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고장만 안 나면 진짜 좋은데, 고장 나면은 수리비가 좀 비싸가지고 이걸 큰 단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S도 물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국 차답게 실내 자체가 뭐 별건 없어요. 물론 유럽 포드에서 만들긴 했지만 미국 차스러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성과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포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포드 몬데오가 될 수도 있겠고 포드 익스플로러도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와서 포드에서도 AS에 대해서 정책을 계속 좋게 만들어 간다고 해요. 뭐 포드 코리아에서 그렇게 한 말이니까 뭐 믿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포드의 중고차를 사셔도 뭐 수리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좀 더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중고차로 사기 좋은 브랜드 총 5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브랜드를 이렇게 쫙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 브랜드는 어디까지나 감가상각에 초점을 맞춘 차이고, 첫 번째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살지 모르겠으면 그냥 그거 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영상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